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투자하는 종목만 깊이 있게 다루는 리치투게더입니다. 요즘 테슬라 주가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마음이 참 오락가락 하시죠. 어떨 땐 막 환호성을 지르다가도 또 어떨 땐 깊은 한숨이 나오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지금 파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 기회에 더 사야 하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 정말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오늘 이 내용 끝까지 들어보시면요, 지금 이 변동성이 우리가 도망쳐야 할 위기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잡아야 할 기회인지 그 그림이 훨씬 선명해지실 거예요. 최근 테슬라 주가는 지금 시장이 느끼는 불안감과 또 한편의 기대감이 얼마나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온도계 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 가격 뒤에 숨어 있는 두 개의 거대한 이야기, 즉 긍정론과 비관론의 핵심 근거들을 하나씩 아주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긍정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황소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외칩니다.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야. 이들이 보는 테슬라는 자동차라는 껍데기만 썼을 뿐 그 속은 사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로 꽉 찬 거인이라는 거죠. 이 긍정론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엄청난 비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미래를 향해 이렇게 말했죠. 2026년은 놀라운 풍요라는 개념에 대한 모든 의심을 없애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게 그냥 차 몇 대 더 팔겠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이랑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면서 생산성이 말 그대로 폭발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놀라운 풍요, 대체 어떻게 만들어낸다는 걸까요? 긍정론자들은 이걸 프린터와 잉크 모델에 비유해요. 우리가 보통 프린터 기계는 좀 싸게 사잖아요. 그런데 정작 돈이 많이 드는 건 계속 사야 하는 비싼 잉크죠.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자동차가 바로 프린터예요. 일단 시장에 최대한 많이 깔아놓는 하드웨어인 셈이죠. 그리고 진짜 돈은 계속해서 팔 수 있는 마진 높은 잉크. 바로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에서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그리는 이 AI 미래는 축의 세 개의 기둥으로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FSD 기술을 완성해서 운전사 없는 로봇택시 세상을 여는 것. 두 번째는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로 공장과 일상 노동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너지 사업을 키워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FSD는 곧 유럽 일부 지역에서 규제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로봇택시, 테슬라가 사이버캡이라고 부르는 전용 차량은 2026년에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사람처럼 생긴 로봇 옵티머스의 목표 가격은 $20,000 아래인데 이건 웬만한 사람 1년 연봉보다도 훨씬 싼 거죠. 에너지 사업도 꾸준히 영토를 넓혀가고 있고요. 이런 장밋빛 전망을 근거로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테슬라 긍정론자 중 한 명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2026년 연말 목표 주가를 무려 $600로 잡았습니다. 지금 주가보다 3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는 지금 투자자들이 테슬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AI 혁명을 터무니없이 싸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지금까지 달콤한 미래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이제는 좀 차가운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번엔 비관론자들, 바로 곰들의 경고를 들어보시죠.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AI랑 로봇은 아직 한참 먼 미래의 꿈일 뿐이야. 당장 눈앞의 현실은 힘겹게 버티는 자동차 회사일 뿐이라고. 비관론의 핵심은 바로 이 거대한 차이에 있어요. 한쪽에는 로봇택시, 인간형 로봇, 소프트웨어 수익 같은 화려한 AI의 약속이 있죠. 하지만 바로 그 반대편에는 전기차 수요는 줄고 가격 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특히 중국 회사들이 무섭게 쫓아온다는 자동차 사업의 현실이 버티고 있습니다. 비관론자들은 꿈이 아니라 이 현실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이 현실적인 우려를 가장 잘 보여주는 데이터가 바로 중국 시장의 차량 인도 대기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차를 주문하고 6주, 8주씩 기다리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1주에서 3주면 차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없어서 못 파는 차가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가 이것저것 재보고 살 수 있는 차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수요 걱정은 1분기 판매량 예측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폴리마켓이라고 사람들이 특정 사건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돈을 거는 예측 시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1분기 인도량이 35만 대를 넘지 못할 거라는 쪽에 무려 80%가 넘는 사람들이 돈을 걸었어요. 이건 테슬라 성장 스토리의 심장과도 같은 판매량 증가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시장의 깊은 우려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긍정론과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니까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완전히 쪼개져 있습니다. 웨드부시는 매수를 외치면서 600달러를 부르는데 저기 BNP 파리바는 매도를 외치면서 280달러를 부르고 있죠. 이 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미래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안개 속에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회사의 펀더멘털에 대한 의견이 엇갈릴 때 어떤 투자자들은 아예 회사 내용은 제쳐두고 주가 차트 그 자체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주로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는 트레이더들의 관점이니까 우리 장기 투자자분들은 단기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딱 좋습니다. 트레이더들이 첫 번째로 주목하는 가격대는 바로 205달러입니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 가격을 보이지 않는 천장, 즉 저항선이라고 봐요. 주가가 이 가격 근처에만 가면 자꾸 맞고 떨어진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이 천장을 시원하게 뻥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직 본격적인 상승의 힘이 약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반대로 아래쪽에서는 180달러 선이 아주 단단한 바닥, 즉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 밑으로 잠깐 빠진 적은 있지만 아직 이 바닥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한 단계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차트 분석가들의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 회사의 가치가 그렇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걸 알아두면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긍정론, 비관론,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앞으로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여러분 각자를 위한 투자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결국 모든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토리를 믿으십니까? 테슬라가 인공지능 혁명을 이끌 거라는 미래의 이야기를 믿으시나요? 아니면 전기차 시장의 치열한 경쟁이라는 지금 당장의 현실에 더 무게를 두시나요?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지켜봐야 할 포인트들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긍정적인 미래, 즉 긍정론에 더 마음이 가신다는 이 4가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 유럽과 중국에서 FSD 규제가 풀렸다는 뉴스가 들려오는지. 둘째, 옵티머스 로봇이 진짜로 공장에 들어가서 비용을 얼마나 줄였는지 데이터로 증명되는지. 셋째, 로봇택시 대량 생산이 정말로 시작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사업부의 성장이 자동차 부문의 부진을 덮고도 남을 만큼 빠르게 크고 있는지.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긍정론의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의 리스크, 즉 비관론에 더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이 지표들을 확인하셔야 해요. 첫째, 곧 발표될 1분기 차량 판매량이 시장의 비관적인 예상보다도 더 낮게 나오는지. 둘째, 자동차 한 대 팔 때 남는 이익률이 계속해서 깎여 나가는지. 셋째, 기술적으로 중요한 바닥인 100% 힘없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중요한 임원들이 계속 회사를 떠나는 건 아닌지. 이런 신호들은 비관론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오늘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동차 회사를 재는 잣대로 AI 기업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야말로 테슬라 투자의 핵심을 꿰뚫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분기마다 나오는 자동차 판매량이라는 과거의 지표에만 너무 얽매여 있다면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미래의 그림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는 위험한 자산인가요? 아니면 미래를 위한 자산인가요?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오늘 분석이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길 응원하며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신다면 리치투게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